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자, 요즘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데 화요일에 쉬는 날이 참 많아요. 그래서인지 좀 오랜만에 계속 찾아뵙는 것 같은데 또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측면이 있는지, 또 시간이 길지 않은 명인들의 복귀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있었던 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시장 얘기라든지 섹터, 종목 얘기로 들어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토마토 증권통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오후 4시에 또 이야기 드릴 거니까 좀 연계가 된다라는 지점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자 미국 증시부터 좀 간략하게 볼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초록색이 상승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기업 정도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단위로 끄는 게 아니고 전체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자 미국 증시잖아요. 전일자는 어땠냐면 전일자는 다 좋았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럼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던 게 어땠는가,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던 게 이제 비농업,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하여튼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비농업 고용 데이터 보니까 결과가 어땠냐면 시장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해버렸어요. 자, 요즘 이제 증시를 보면은 좀 애매하다, 헷갈리는 지점이 이럴 겁니다. 뭐냐면, 자, 큰 줄기가 있는데, 우리가 증시를 판단할 때 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있겠죠. 이제 큰 이 두 개의 줄기를 가지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고, 증시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니까 증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또 연결이 되어지는 지점인데, 자, 최근에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25만이 넘어버렸습니다.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10만을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버렸어요. 고용이 굉장히 좋구나 알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이 어떤 시점이죠? 금리 인하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이미 출발했는데 물가에 대한 압박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토대로 금리 인하를 이제 빅스텝부터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를 보자니까 어떻게 갈까요? 고용이 좋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물가에 대한 압박을 같이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고용이 부각받았던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면 이제는 고용이 좋아?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겠네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또 증시가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결과를 보면 이제 변동성 장세다로 가야 됩니다. 변동성. 이게 이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되어버린 거고, 지수 레벨에서도 종목 레벨에서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되게 이제 뭐랄까 단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좋으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가겠지? 애플은 그러면 요즘에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 들리니까 안 좋겠지?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뒤집힙니다, 변동성이.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좀 애매한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변곡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글로벌에서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 얘기를 기본으로 놓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들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이제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는 금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 결정 무슨 얘기 나오죠? 원래 우리가 지금 연착륙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착륙 뭐죠?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최대한 스무스하게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프트 랜딩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실패하게 되면, 좀 어지럽게 금리 인하기가 진행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경기 침체가 세게 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 이제 하드 랜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 빅스텝 하고 봤더니 고용이 너무 좋죠. 그래서 노랜딩, 랜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11월 FOMC입니다.
FOMC가 금리 인하 기조 그대로 뛸 것인가? 왜냐하면 11월에도 빅스텝 한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7% 확률로 25bp 인하, 25bp 인하고, 자, 여기 그럼 3%가 뭘까요? 동결입니다. 동결. 지금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고 이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 금리도 좀 위로 튀고 있고 유가도 좀 위로 튀고 있어요. 근데 유가가 위로 튀는 배경에는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하나를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TV에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증시를 좀 이해할 건데, 자, 그 전에 글로벌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주 전에도 이거 보여드린 그림이죠. 자, 먼저 다우존스부터 지수 레벨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아직 지금도 신고가 레벨에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 뭐 모멘텀이 깨졌다거나 하는 건 없는데 뭐 오늘자 좀 낙폭이 눈에 띄긴 합니다. 다우존스. 그래도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S&P 500 한번 볼게요. 유사합니다. 그렇죠? 다우존스랑 비슷해요. 신고가 레벨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해 변곡 구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아직 전고점 회복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어때요? 신고가 레벨 아니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좀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슷하고요. 니케이도 비슷해요. 제가 근데 뭐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변수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여기서 상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을 만들어주고 오늘은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 요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상해만 그러냐? 아니죠. 여기 항생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생 쭈쭈쭈 올라가죠. 아니 근데 상해 오케이. 상해는 본토고 항생은 홍콩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본토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그러니까 어제자까지 증시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휴장으로 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전일자 거래일이 9월 30일로 나오죠. 9월 30일이 전일자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래일 10월 8일입니다. 자, 항생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항생은 지금까지 올라갔어요. 7일, 4일, 뭐 3일, 2일 계속 올라갔다가 오늘 낙폭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기대감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도 오늘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죠. 딱 봐도.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뉴욕 증시도 글로벌로 판단을 해야 되고 중국 증시도 봐야 되고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서 니케이도 좀 봐야 되는데 니케이랑은 사실 좀 결합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고 추종하고 있는 뉴욕 증시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했었던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거래 대금을 좀 봅시다. 제가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잘 들어봅시다.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자, 최근 거래 대금을 볼 거예요. 코스피 거래 대금. 자, 보통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한 10조 원까지는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하냐. 탄력도도 없고 그리고 흐리멍텅해요. 한 10조까지는. 그래서 막 주도주 하면은 쭉쭉쭉 뻗어주고 예전에 우리 삼전 하이닉스 막 올라가듯이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 고점 형성할 때는 막 14조, 15조씩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조까지는 되게 약해요. 그리고 이제 한 10조 레벨에서 한 15조 가면 좀 강한 증시다.
굉장히 강한 증시, 15조 위로 가면 되게 강한 증시고 요 정도 흐름이 이제 두 개 레벨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 살펴보고 갑시다. 자, 거래대금 오늘 8조 9천억입니다. 엄청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전일자 10조, 9조 6천억, 10조 8천억, 11조 9천억 괜찮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들어와서는 어떠냐면 10조를 거의 못 넘고 있어요. 되게 약한 겁니다, 증시가. 진짜 약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일단 신흥국 지수죠. 그러면 신흥국이 쭉 있어요. A라는 애 있고 B 있고 C 있고 뭐 대한민국이 있어요. 어디에 돈 넣을래?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넣을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매력도가 떨어지고 다른 애가 매력적이면 그쪽으로 돈이 가겠죠. 자,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것.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아시아 지수에서 아무래도 돈이 좀 흡수되는 측면 우리가 보니까 이해가 가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들기에는 우리 9월에 보면은 9월에도 10조를 못 넘어가는 구간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왔나요? 아니요. 자, 뭘까요? 2번. 금투세입니다. 이 얘기도 오늘 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지난달 수출 데이터 보셨나요? 수출 데이터? 자, 이거 논외로 보고 여기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있는가?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괜찮을 건가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지표 뭐예요? 수출 데이터예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증시는 바닥에 바닥을 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잘 벌고 있는데 우리만의 어떤 안 좋은 모멘텀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그럼 어디가 해소돼야 우리 증시가 좀 풀려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 뭘 봐야 될까요? 글로벌 문제 봐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단계에서는 얘를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경기 생각보다 괜찮다.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왔다. 우리는 경기 부양책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시 경기 부양책은 안 하니까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맨날 하면서 증시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은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있는 거를 망치진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을 통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말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증시 참여자들 여러분들과 제가 봤던 이 HTS 화면으로 보면은 증시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실제 그랬죠. 제가 느끼기엔 11시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시소게임, 뭐 큰 섹터에서 시도 좀 나와주는 정도? 가만히 있는 정도였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얘기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듯이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애들이 있죠? LG에너지솔루션, 많이 올라졌네. 좋은가 보다. 그죠? 이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돌아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코스피에서 눈에 띄게 올라와 줬고, 자, 그럼 코스닥으로 가볼 건데, 자, 제가 그래도 좀, 오랜만에 왔어도 그래도 이게 이렇게 좀 신뢰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이오가 계속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바이오를 참 많이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이제 바이오 플랫폼 쪽을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비중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얘도 ABL 바이오 플랫폼입니다. 사실 그 정도 제외하고는 오늘 거의 다 내려갔어요. 특히 실적 좋다, 수출 데이터 정말 좋았던 화장품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힌트 좀만 드리면 미국형 화장품 중에 지금 3분기 실적 좋을 게 뻔한데 좀 내려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애도 있고 이쪽에서는 찬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챙겨가시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도 바이오 플랫폼 몇 개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중국 얘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해외 차트 보여드렸는데 좋아요. 상해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어땠어요? 이렇게 갔죠? 가다가 오늘자로 푹 떨어졌어요. 자, 그럼 얘가 왜 푹 떨어졌는지 볼 건데 자, 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얘네 뭐 하는 애들이냐면 예산 집행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쓰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19조 원 조기 투입, 38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했다. 근데 발표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발표했으면 올라가야지, 그죠?
왜 떨어졌냐면 시장이 예상한 건 뭐였냐.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무슨 얘기 드렸죠? 190조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발생했고 이 경기부양책에는 증시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같이 포함된다. 근데 이 다음 날부터 해서 뉴욕 증시, 글로벌 단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190조 가지고 되겠어? 이 얘기가 돌았어요. 중국 너네가 지금 증시가 그렇게 안 좋은데 190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멘텀이 불었냐면 오늘자 이제 10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증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기 발전개혁위원회가 제가 돈 집행하는 데라고 했죠. 얘네 예산 의결하고 예산 의견 내는 데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인 거는 인정.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증시 다시 또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패션 관련주.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종목은 나열은 못 해드리는데 큰 틀에서 뻔해요. 몇 개 없어요. 뭐 화학, 네. 철강, 뭐 패션, 뭐 있죠. 중국향 화장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화장품 이거 보지 마세요. 중국향 화장품은 매출 기대치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철강 이쪽은 괜찮아요. 여기 더 추가하면은 뭐 건설, 뭐 조선 이렇게 가는데 뭐 이쪽은 원래 좋았고 건설은 그전에도 시세가 나왔으니까 뺀다고 치면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혹시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 봐도 되겠다. 이 정도만 의견 드릴게요. 화학, 철강입니다. 화장품, 패션 이쪽은 뭐 길게 끌고 가거나 추세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힌트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오늘 나온 얘기만 가지고 발전개혁위원회 이야기만 가지고 끝났다를 논하기는 저는 시기상조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엔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 자세히 봅시다.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자, 영업이익이 4,483억 원을 기록했다. 네, 그리고 공시했죠 오늘. 그리고 보니까 FN 가이드 등 시장 전망하는 기관이죠. 4,200억 전망했는데 상회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4,200억 나올 줄 알았는데 4,480억 나왔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4,400억의 영업이익 있잖아요. 이거 보조금 빼면 사실 영업 적자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근데 어떤 수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영업 적자가 원래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많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요.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트가. 그래서 영업 적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거 차트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지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2차 전지 의견 드릴 때 바닥 잡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8월부터 이야기 드렸고 바닥 잡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위로 갈까요? 전 이게 아직 물음표라는 겁니다. 지금 얘네 실적만으로 자기들이 잘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돼서 쭉 앞으로 올라갈까요로 가면은 저 이거 계속 홀딩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이 2차 전지 특히 이 셀단에는 아직은 안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열린 게 많아야 이제 50만 원에서는 55만 원 정도 구간까지 열렸다고 봐요. 그것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조정도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또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실적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은 보조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그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첫 번째 이제 테슬라에서 발주 넣었죠. 테슬라 4680. 그러니까 이 4680 배터리,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너네가 테슬라한테 이거 많이 팔면은 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오늘 또 벤츠에다가 이제 10년 동안 공급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것도 오케이. 아마 이것도 4680이겠죠? 그리고 3번.
여기서 유럽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어요. 어디에? 유럽이 중국한테 관세.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중국 때리기 들어가는 게 미국이었는데 유럽까지 참여해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우리가 수혜주로 나오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얘네가 돈 벌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요걸로 가야 돼요. 귀결되는 거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자국 시장 제외하고는 전기차 판매율의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죠. 중국 다음 유럽이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바뀌는 흐름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마진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돈 벌가가 아직은 의문이에요. 모멘텀 불어오는 건 많은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요. 주가가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막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갔다가 또 조정기가 이렇게 와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뻔해요. 실적이 안 받쳐주는 상태로 모멘텀으로 위로 튀면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밸류를 계산해도 그렇게 싼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홀딩해보자. 어디까지? 50에서 55만 원 정도 구간까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 나왔어요. 추세 우상향이네? 아니, 김근우 전문가가 틀렸네? 네,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조정 나올 때 다시 잡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위로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온다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완전히 100% 맞출 수는 없죠. 그럼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50에서 55까지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 만약 더 올라간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올라간 다음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돼요. 왜? 실적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같이 보면은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내년 아마 저는 하반기 정도 예측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는 중심에 있을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하자면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여기에다가 장비하고 있는 PNT. 근데 대주전자재료 밑에 같이 하는 뭐 CNT로 보면은 뭐 나노신 소재라든지 JU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쪽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가 이제 2차 전지에선 베스트 픽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베스트 픽이라는 건 뭐냐? 지금 단계에서 끌고 가볼 법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지금 모멘텀을 누려볼 법한 기업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바로 생기죠. 어디서 생겨요? 전문가님 그럼 소재 어디 갔어요? 소재 왜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 소재니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이렇게 들어가죠. 자 밑에 세 개는 사실 저는 아직이에요. 이거 실적 얘네는 좀 후순위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모멘텀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발생하니까 좀 튀어준 건데 차트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좀 튀어준 건데 실적으로 전환되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소재는. 자, 그래서 저는 뭐를 들고 있냐에 따라 대응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셀단 그리고 장비에서는 PNT 정도,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대장에 위치해서 아마 움직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시장 수급을 잘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소에도 동참을 하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바이오 올라가고 조선 올라가고 막 방산 올라가고 이런 종목도 올라갈 때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은 섹터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심주들이 어디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지 왜냐하면 얘네가 턴해야 셀이 턴해야 소재도 위로 올라와요. 저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없네요. 빨리 좀 얘기합시다. 자, 금투세. 금투세는 이제 지난주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어차피 유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90%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시기의 문제다. 이거 이제 발표가 언제로 압축되고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의원총회 끝났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의원총회 해봤더니 의원들이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래 오케이 지도부에서 하세요 하고 모든 의결권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도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견 발표를 하지 않을까. 폐지할 거냐 유예할 거냐 강행할 거냐. 근데
거의 유예가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 발표를 2년 할 거냐 3년 할 거냐로 갈 건데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풀릴 거냐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래대금이 풀릴 겁니다. 국내만 갖고 있었던 어떤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세금 관련 리스크. 옛날에 대주주 양도세 때도 똑같았어요. 어떤 발표 이전에 거래대금이 쫙 줄었고 거래대금이 줄다가 발표 딱 나오고 거래대금 위로 터지면서 증시는 상방으로 랠리가 나왔던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좀 버틸만한 종목들, 또 예를 들어 지금 잘 수익 중인 종목인데 제가 코멘트 드릴 때 괜찮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애들 들고 있다면 좀 더 지금은 끌고 가 봐도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 분들도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가 풀리고 나서 상방 랠리가 나올 때 좀 포모를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바꿔야 되는 시점도 지금의 변곡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오늘 삼전 얘기도 있고 하는데 비만 치료제 얘기도 있고 제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토마토 증권통 오후 4시에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 펩트론이 오늘 기술평가 계약도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 특히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좀 주도하는 형태에서 무슨 기술이 주목받는지도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